안녕하세요.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로밋의 조씨입니다. 여러분 12월에 들어서는 주인 11월 5번째 주입니다. 춥긴 춥지만 지난주보다는 온도가 올라간 편인데요. 이번 11월 5번째 주는 어떤 소식들로 시작할지 지금부터 확인해 보시죠.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이 뉴욕에서 열린 투자자 설명회에서 오는 2023년까지 차세대 PC용 SoC를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ARM과 호환되는 퀄컴의 차세대 PC용 SoC는 퀄컴이 올해 초 14억 달러에 인수한 반도체 스타트업 누비아 팀이 개발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이 칩셋은 애플의 M 시리즈 프로세서와 경쟁할 것이라고 퀄컴은 밝혔습니다. 또 퀄컴은 미래의 PC 제품에 데스크톱 수준의 게임 기능을 제공하기 위해 기존 아드레노 GPU를 계속 확장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퀄컴은 그동안 ARM 기반 스냅드래곤 8CX 프로세서를 선보였으며 마이크로소프트와 협력해 서피스 X에 탑재된 SQ1 및 SQ2 칩을 개발한 바 있습니다. 최근 주요 외신을 통해 삼성에서 DDR6를 개발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확인된 DDR6의 스펙으로는 최대 JEDC 규격을 기준으로 12800Mbps 가능하며 XMP 모델 즉 오버클럭형 모듈에 있어서는 최대 17000Mbps의 속도를 가진다고 컴퓨터 베이스가 전했습니다. 해당 스펙이 사실이라 한다면 현재 DDR5 최대 속도가 6400Mbps로 알려져 있는데 실질적인 다음 세대의 DDR6 속도는 기존 DDR5 대비 최대 2배 빠른 속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DDR5가 인텔 11세대 CPU인 엘더레이크 CPU에 있어 최초로 도입된 시점인 만큼 차후 DDR6에 대한 개발이 이루어진다 할지라도 실질적인 양산과 함께 물량 공급 그리고 PC 시장의 상용화되기까지에는 더욱이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한편 현재 물량이 부족한 DDR5 공급과 관련되어서도 현재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DDR5 사용 플랫폼에 있어서 인텔뿐만 아니라 AMD Gen4 CPU 공식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2022년에는 현재 DDR5 물량 공급보다 더욱 안정적인 물량 공급이 있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의 12세대 CPU 중 오버클럭이 가능한 K 시리즈가 공식 발표된 가운데 최근 논K 시리즈와 관련된 CPU의 출시 시기 및 스펙이 유출되었습니다. 먼저 최상위 라인업에 속해 있는 i9 12900 및 12900F로 기존 K 시리즈와 같이 동일한 A+A 구조를 통해 12900K와 같은 최대 16코어 모델을 가질 예정이며 클럭에 있어서 소폭 낮아질 예정입니다. i7 12700 또한 비슷한 맥락으로 A+4코어 구조를 특징으로 하며 유출된 스펙표와 같이 대신 클럭적인 면에 있어서 소폭 감소될 예정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이 많이 사용할 것으로 예상되는 코어 i5 라인업의 경우에 리틀코어가 제외되어 빅코어 6개의 코어로 구성되는데 i5 12600을 포함한 i5 12500, 400에도 동일한 구조를 적용한 형태로 이 코어가 제외된 만큼 가격과 관련된 정보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가성비적인 면에 있어 특징을 가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어 하위 라인업에 속해 있는 코어 i3 시리즈의 경우엔 4개의 빅코어가 적용된 4개의 코어 8개의 스레드로 예상된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출시 일정과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확인됐는데 예상되는 출시 일정으로는 1월 중순에 출시될 것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보급형 BH 시리즈의 메인보드의 출시도 함께 공개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AMD의 RDNA2 아키텍처 기반 그래픽카드와 관련되어 최근 새로운 소식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번 확인된 소식에는 AMD의 엔트리급 라인업의 포지셔널 그래픽카드인 RX 6500 XT 및 RX 6400으로 대략적인 스펙 정보와 함께 출시 일정이 유출되었습니다. 먼저 해당 6500 XT는 내비 24 GPU를 특징으로 1024개의 스트림 프로세서를 탑재하며 14GBps 속도를 가진 GDDR6의 탑재 및 4GB 비디오 메모리의 권장 파워 전력 400W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어 RX 6400 경우엔 동일한 내비 24를 기반으로 하지만 그래픽카드 라인업에 따른 차이와 같이 조금 더 적은 768개의 스트림 프로세서를 특징으로 하며 RX 6500XT와 동일한 14GBps GDDR6 및 4GB 비디오 메모리를 탑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다만 RX 6400의 경우 별도의 보전 전원 핀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외신은 전했는데 RX 6400의 경우 6500XT 대비 더 적은 스트림 프로세서 등을 탑재한 만큼 더 낮은 소비 전력을 특징으로 하는 TDP는 약 75W 내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으며 두 GPU 모두 16MB의 인피니티 캐시를 탑재할 것으로 보입니다. 끝으로 출시 일정과 관련되어서 2022년 1분기로 예측되어 있는데 해당 소식을 접한 일각에서 인텔 측이 Xe 외장 그래픽카드의 출시를 2022년 1분기로 점치고 있는 만큼 그에 따른 대응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인텔이 XeHPG 아키텍처 기반으로 개발 중인 그래픽카드 알케미스트의 보급형 모델의 일부 사양이 유출되었습니다. 유튜버 무어의 법칙은 죽었다가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인텔 보급형 그래픽카드는 DG2라는 코드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GPU는 128개의 EU 실행 유닛을 가지고 있으며 동작 속도는 2.2에서 2.5GHz 사이이고 TDP는 75W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 6GB 16GBps GDDR6 비디오 메모리 및 96비트 메모리 버스를 지원하며 랩톱편형 64비트 인터페이스 및 2GB 비디오 메모리를 가진 69개의 EU로 구성될 가능성이 있다고 티스터는 전했습니다. 인텔 보급형 GPU는 저전력과 8GB 대신 6GB 비디오 메모리를 사용하면서 $179 하나 약 21만원 미만에 책정될 것으로 예상되며 엔비디아 1650 슈퍼보다 성능이 우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신을 전했습니다. 소식통은 인텔 보급형 GPU를 탑재한 노트북은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중 출시되며 이후 데스크톱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그래픽카드 시장 출하량과 관련되어 최근 새로운 소식이 외신을 통해 전해졌습니다. 확인된 소식은 분석회사인 JPR의 최근 3분기 GPU 출하량 보고서로 2021년 3분기 전체 출하량에 있어서 전분기 대비로는 마이너스 18.2%를 전년 동기 대비로는 12% 증가했다고 전했습니다. 그중 AMD와 인텔의 출하량 감소가 눈에 띄는데 AMD의 경우 전분기 대비 11%가량 감소, 인텔의 경우 26%를 감소했으며 인텔의 경우 현재 공식적인 외장 그래픽카드가 없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내장 그래픽 코어의 활용으로 분석되는데 이는 실질적인 CPU 출하량의 감소로 현재 분석되고 있습니다. 다만 앞서 정리한 내용과 같이 전년 대비로는 공급이 증가했으나 실질적인 전분기 대비로는 전체 GPU 공급이 줄어든 만큼 실질적인 공급 부족의 문제는 지속적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된 시장 점유율에 있어서는 AMD의 경우 1.4%가량 증가한 점유율을 기록했으며 인텔은 6.2% 감소 및 엔비디아는 4.86%가량 증가했다고 덧붙여 말했습니다. 끝으로 현재 채굴과 GPU 관련된 이더리움의 가격이 여전히 비싼 가격이라는 점과 전반적인 물량 공급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만큼 일반 소비자가 구매하는 그래픽카드의 가격 안정화에 있어서도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현재 예측되고 있습니다. 인텔 12세대 CPU인 엘더레이크가 공식 출시된 가운데 최근 14세대 CPU로 예정되어 있는 메테오 레이크와 관련된 소식이 새롭게 확인되었습니다. 해당 소식은 주요 외신인 비디오 카드를 통해 확인된 내용으로 현재 2023년 중 출시로 예정되어 있는 14세대 CPU인 메테오 레이크와 관련되어 부분적인 TSMC의 3나노미터 공정 기술을 활용할 수도 있다는 루머 내용입니다. 해당 루머를 가지고 있는 14세대 CPU인 메테오 레이크는 인텔의 차세대 공정인 인텔 4 7나노의 공정 적용과 함께 XeLP Gen 12.7 그래픽카드 아키텍처 적용으로 예상되고 있었던 만큼 향후 2배 늘어난 GPU 프로세서와 성능 등을 고려해봤을 때 해당 내장 GPU에 있어 TSMC의 3나노미터 공정의 활용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입니다. 특히 13세대 CPU인 랩터레이크 CPU가 최대 24코어, A 플러스 16코어의 구성으로 예정되어 있는 만큼 메테오레이크 또한 동일한 빅 플러스 리틀 코어 간의 구성을 통해 차후 전성비에 있어서도 인텔이 어느 정도 신경을 쓸 것으로 보이는 만큼 인텔이 현실적인 여러 요소를 고려해봤을 때 TSMC의 최신 3나노미터
공정의 부분 적용이 향후 인텔 CPU 구성에 있어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는 해석입니다. 다만 현재 해당 메테오레이크의 출시 예정 시기로는 2023년 2분기 중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향후 변경될지도 모르는 상황이며 차세대의 CPU인 13세대 랩터레이크의 출시 예정 시기로는 현재 2022년 하반기 중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AMD의 그래픽카드 가격과 관련되어 최근 가격을 인상할 수도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해당 가격 인상 소식은 보드 채널스의 포럼을 통해 전해진 내용인데 AMD의 전반적인 그래픽카드 즉 GPU 가격에 있어 약 10% 인상하기로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이러한 가격 인상 결정에 있어서는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 현재 가장 유력한 근거는 일전 TSMC의 웨이퍼 비용 인상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적이 나오는 이유로는 일전 TSMC 4분기부터 생산되는 웨이퍼 가격에 있어 12nm 이하의 경우 10%, 12nm 이상의 20% 가격 인상을 공식 발표한 바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TSMC의 가격 인상에 따른 AMD의 움직임으로는 그간 가격 인상을 적용하지 않았지만 여전히 부족한 GPU 공급에 대한 문제, 그리고 향후 그래픽카드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봤을 때 어쩔 수 없는 인상이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실제 소비자 가격에 미치는 영향으로 빠르면 12월 초부터 해당 인상된 가격이 적용될 것으로 보이며 그에 따라 국내 AMD 그래픽카드의 소비자 가격에 있어서도 일정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AMD의 차세대 그래픽카드 RDNA3의 공정과 관련되어 최근 AMD 11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을 통해 새로운 정보가 확인되었습니다. 이슈가 제기된 내용은 AMD CDNA2 아키텍처의 공정 그리고 AMD RDNA3의 공정이 적혀있는 문구인데 먼저 데이터 센터용 및 연산용 GPU 아키텍처로 구분되어 있는 CDNA2 아키텍처의 경우 공식적으로 6nm 공정으로 확인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어서 RDNA3 아키텍처의 경우에도 당초 예상했던 5nm 공정이 아닌 어드밴스드 노드 즉 향상된 공정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데 이는 당초 예상되었던 5nm 공정이 아닌 6nm 공정에 대한 적용 여부도 어느 정도 열어놓은 것이 아니냐는 해석입니다. 실제 해당 11월 투자자 프레젠테이션이 공개되기 전 여러 루머를 통해 전해진 정보에 따르면 5nm 및 6nm 공정이 별개로 적용된다는 말이 있었는데 일 예시로 7900XT와 같은 빅칩에서는 MCM 구조의 적용 등이 불가피한 만큼 5nm 공정을 적용하며 7600XT와 같은 메인스트림급 GPU에는 5nm 공정의 공급 부족 및 생산 단가의 문제로 6nm 공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냐는 루머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해당 소식을 접한 일각에선 해당 5nm 및 6nm 공정의 혼합 사용에 대한 루머에 힘이 실리고 있다고 해석을 하고 있는데 이후로는 AMD가 CDNA2의 경우 공식적으로 6nm 공정으로 자료를 발표했지만 RDNA3의 경우에는 향상된 공정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만큼 빅칩과 미들칩에 대한 차이점을 두려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현재 이러한 다양한 루머를 가지고 있는 AMD RDNA3 그래픽카드는 다가오는 2022년 하반기에 젠4 아키텍처 기반의 CPU와 함께 출시될 예정입니다. 미국 반도체 업체 퀄컴의 차세대 스냅드래곤 8 젠 1 프로세서의 안투투 벤치마크 성능이 유출되었습니다. 중국 웨이보에 올라온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안투투 벤치마크에서 테스트된 스냅드래곤 8 젠 1 프로세서는 103만 5020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미디어텍 차세대 칩셋 디멘시티 9000이 기록한 100만 7396점을 앞서는 점수이며 약 85만 점을 기록한 스냅드래곤 888 성능을 훌쩍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SM8450이라는 모델 번호를 가진 퀄컴 프로세서는 그동안 스냅드래곤 898로 전해졌지만 퀄컴은 브랜드 변경을 통해 스냅드래곤 8 젠 1이라는 이름을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퀄컴이 오는 30일 공식 발표할 예정인 스냅드래곤 8 젠 1은 3.0GHz 클럭 코어텍스 X2 프라임 CPU 코어 1개, 2.5GHz 클럭 코어텍스 A710 중급 CPU 코어 3개, 1.79GHz 클럭 코어텍스 A510 전력 효율 CPU 코어 4개로 구성되며 아드레노 730 GPU를 탑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샤오미가 다음 달 공개할 샤오미 12 시리즈에 최초 탑재되며 삼성이 내년 초 공개할 예정인 갤럭시 S22 시리즈에도 탑재될 예정입니다. 삼성전자의 차기 갤럭시 S22 울트라 모델에 3개의 새로운 센서가 탑재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폰 아레나 등 외신이 삼성 내부 소식이 정통한 중국 IT 전문가 아이스 유니버스를 통해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이전까지는 갤럭시 S22 울트라 쿼드 카메라가 108MP, 12MP, 12MP, 12MP 카메라 구성으로 될 것으로 알려졌으나 아이스 유니버스는 이번 보고서에서 108MP, 10MP, 10MP, 12MP 카메라 구성으로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중 108MP 2개의 10MP 센서는 이전보다 개선되거나 새로운 버전이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며, 구체적으로 108MP 메인 카메라는 이전 HM3보다 개선된 버전으로 1.33분의 1, 0.8 마이크로미터 f1.8 FOV 85 센서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12MP 초광각 카메라는 갤럭시 S21 울트라와 동일하지만 두 개의 센서는 소니의 새로운 10MP 잔망경 망원 카메라로 탑재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차기 갤럭시 S22 시리즈는 갤럭시 S22, 갤럭시 S22 플러스, 갤럭시 S22 울트라 등 3종으로 구성되며 내년 1월 초 공식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성전자 차기 갤럭시 S22 시리즈의 디자인을 엿볼 수 있는 화면 보호기가 온라인에 유출되었습니다. 지난주 중국 IT 전문가 아이스 유니버스는 트위터를 통해 갤럭시 S22 시리즈의 화면 보호기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눈길을 끄는 것은 갤럭시 S22 울트라인데요. 울트라 모델은 다른 모델과 달리 갤럭시 노트 시리즈처럼 직사각형 디자인이 적용된 모습이며, 다른 두 모델은 갤럭시 S21 제품군의 디자인 랭귀지를 이어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갤럭시 S22 시리즈의 크기는 각각 6.1인치, 6.5인치, 6.8인치로 알려졌으며 이전 모델보다 컴팩트해질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 세 모델 모두 UDC 솔루션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 밖에 갤럭시 S22 울트라는 디자인뿐만 아니라 S펜 수납 슬롯을 제공해 갤럭시 노트 시리즈를 완전히 대체할 것으로 예상되며,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삼성은 12월 중 갤럭시 노트 20 시리즈 생산을 중단하고 내년에도 신제품을 출시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만 반도체 업체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000 플래그십 칩셋을 탑재한 스마트폰이 이르면 내년 2월 출시될 가능성이 있다고 중국 매체 마이드라이버스가 보도했습니다. 디멘시티 9000 칩은 세계 최초 TSMC 4나노미터 공정이 적용되며 ARM의 새로운 V9 아키텍처를 최초로 사용합니다. 3.05GHz 클럭 코덱스 X2 코어 1개, 2.85GHz 클럭 코덱스 A710 코어 3개, 1.8GHz 클럭 코어텍스 A510 코어 4개로 구성되어 있으며 ARM 10개의 코어 말리 G710 GPU를 탑재했습니다. 디멘시티 9000 칩을 사용할 첫 번째 제조업체로는 비보, 리얼미, 샤오미, 삼성, 모토로라, 원플러스 등의 OEM 업체들이 언급되고 있으며, 삼성전자는 그동안 중저가 스마트폰에 미디어텍 칩을 사용해왔습니다. 디멘시티 9000 칩은 고사양 갤럭시폰에 탑재되는 첫 번째 미디어텍 칩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디멘시티 9000 칩과 경쟁할 스냅드래곤 8 젠 1 칩은 오는 30일 공개될 예정입니다. 스냅드래곤 8 젠 1은 삼성전자가 4나노미터 공정으로 제조될 것으로 알려졌으며, 디멘시티 9000의 멀티코어 성능은 애플 A15 바이오닉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삼성전자가 갤럭시 S21 울트라 망원 카메라에서도 프로 모드를 사용할 수 있는 익스퍼트 로 카메라 앱을 출시했습니다. 갤럭시 S21 울트라는 순정 카메라 앱에서 메인 카메라 및 초광각 카메라만 프로 모드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삼성이 갤럭시 스토어에 출시한 새로운 카메라 앱을 설치하면 메인 카메라, 초광각 카메라, 망원 카메라 모두 프로 모드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이미지 및 동영상 촬영 시 노출값, 초점, ISO, 셔터 속도, 화이트 밸런스를 조절할 수 있으며, 순정 카메라 앱의 프로모드와 유사한 대비, 하이라이트, 그림자, 채도 및 색조도 조절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익스퍼트 로 앱은 베타 서비스로 출시되었으며, 원 UI 4.0 버전을 설치한 갤럭시 S21 울트라 사용자는 갤럭시 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후 베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삼성전자의 2022년 태블릿, 노트북, 웨어러블 로드맵이 유출되었습니다. IT팁스터 트론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2022년에는 갤럭시 탭 SA 시리즈 4종, 저가형 태블릿 2종, 갤럭시 노트북 3종, 갤럭시 워치 5, 갤럭시 버즈 라이브 2, gel럭시 버즈 프로 2 등이 출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먼저 갤럭시 탭 SA 시리즈는 갤럭시 탭 S8, 갤럭시 탭 S8 플러스, 갤럭시 탭 S8 울트라, 갤럭시 탭 S8 라이트 등 4종으로 출시될 예정이며, 플래그십 모델은 내년 1에서 2분기 생산을 시작하며 라이트 모델은 3에서 4분기 중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급형 모델인 갤럭시 탭 A8, 갤럭시 탭 A7 라이트는 내년 1에서 4분기 중 출시될 예정입니다. 또 갤럭시북 2 프로 360 2-in-1, 갤럭시북 2 프로 5G, 갤럭시 크롬북 고는 내년 2에서 4분기 중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중 크롬북 고는 JDM 방식으로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 밖에 갤럭시 워치 5는 내년 3에서 4분기 생산을 시작하며 갤럭시 버즈 프로 2는 2에서 4분기, 갤럭시 버즈 라이브 2는 3에서 4분기 중 생산을 시작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해외 매체 샘모바일은 이 로드맵은 공식이 아니며 정보가 정확하더라도 반도체 공급 부족이 내년에도 이어질 경우 생산 일정은 변경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11월 5번째 주 IT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부터 슬픈 소식을 접했는데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디자이너이자 루이비통 남선보, 오프화이트 등의 디렉터인 버질 아블로가 지난 2년 동안 심장에 종양이 자라는 희귀한 암인 심장 혈관 육종과 사투 끝에 하늘나라로 갔다는 소식입니다. 루이비통 최초의 흑인 총괄 디자이너뿐만 아니라 스트릿 문화에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41세의 젊은 나이에 하늘나라로 가게 되어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11월 5번째 주 이번 소식들에 대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의 다양한 생각을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고 덤으로 좋아요, 댓글, 구독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IT 기기와 신발을 리뷰하는 남자 신발놈이세 조씨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